중소기업의 육성, 대기업과의 균형 성장, 이젠 무성한 말보다는 실제, 실천이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을 강하게 키우는 게 선택이 아닌 필요 충분 조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리더 오늘은 김동선 중소기업 연구원장을 모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실질적인 육성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원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중소기업연구원이 내년이면 이제 설립된 지 20년 네, 됐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연구의 역점은 주로 어떤 부분에 두고 계신지요? 기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우리 중소기업연구원은 20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러한 양극화 문제, 그런 과제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건전한 기업 생태계의 복원 문제에 대해서 역점 사업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고요. 또 물론 중소기업의 이 자생력 강화라는 그러한 기능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중소기업 연구원에 오신 거는 5월이시고요. 그 전에 2년 동안은 이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업무, 지원 업무를 담당하신 중소기업 청장을 담당하셨죠. 그 뭐 이쪽 와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또 조금 소감이라든가 뭐 큰 방향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의 일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청장 할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점차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수 참여자에 의한 그런 경제 정책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상당히 기쁘고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을 맡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게 경제 뿔뿌리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제 대기업의 경우는 뭐 전국경제인연합회, 또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또 각 그 일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연구원들이 그 상당한 연구를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상 그 연구라든가 그 이 자기 이해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적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중소기업의 이슈가 워낙 그 다기화되고 있고 또 이 대기업 간의 이제 상대적인 그런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는 연구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양한 채널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실질적인 또 현실적인 문제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이 중소기업이 직접 이런 연구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또 그런 방향에서 우리 연구원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연구원이 조금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특히 이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과제라든지 또 FTA 등 국제화 전략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도 보강을 하고 있고 역할도 좀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이제 개론 도입으로서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용이라든가 생산 수출면에서 어떤 위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한 300만 개로 지금 추정을 하는데요. 300만 개요. 그 숫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고 또 고용으로 치면은 한 88%를 차지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이나 생산에서 차지하는 그런 기여도는 아직은 좀 제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그동안의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영세성이 있고 또 대기업에 많이 종속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그 수출이나 또 생산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점을 좀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동반 성장 문제는 사실 뭐 동반 성장 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정부가 신경을 써온 일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거래 관계가 크게 우리가 나눠 볼 때 이제 수직적 거래 관계와 수평적 거래 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수직적 거래 관계는 사실은 대기업의 하청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그런 불공정한 그런 거래 관행, 예를 들어서 납품 단가를 지나치게 인하를 종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대금 결제를 지연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하도급법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적 제도적 개선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와 반면에 사실은 수평적 거래 관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 대기업들이 업종을 진입을 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금 질서, 혼란 문제라든지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사실은 그 수익을 창출할 그런 터전을 잃고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뭐 그렇습니다. 슈퍼마켓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러한 수평적 거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도급법이라든가 SSM의 뭐 규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틀은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 동반 성장이라는 말 그대로 사실은 공감을 가지고 좀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 바람직할 텐데 그 대기업들의 자세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그 대기업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대기업이 나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기업 하나의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소비자와 생산자, 또 주주와 종업원 이 전체가 아울러서 경쟁력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 경쟁력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대기업하고 또 거기에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협력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런 생각 그 의식의 전환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대기업의 기업 문화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가 인디안 속담에 보면은 빨리 가려고 하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기업도 성장을 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 같이 가기 위한 이익에 대한 공유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오너의 인식, 또 대기업의 기업 문화의 전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는 것들이 보면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내든 그 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구매, 채용 모든 그 기업의 본질적인 업무의 과정들이 다 사회적 책임 활동이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구매 담당 임원의 인사 고가 시스템 자체가 수익을 얼마만큼 싸게 창출했느냐 하는 걸로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수익 창출 이외에도 얼마나 협력업체 관리를 하고 수익을 좀 배분을 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 고가에
반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의 본업 자체가 사회적 책임 활동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공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기업들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중소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이제 적합업종 뭐 이런 걸 선정을 하고 그러는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지면 그 뭐 시장의 자율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반발도 많이 하는데 그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평적 거래 관계에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찾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작년부터 시작하는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 우리가 폐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하고 일부 혼동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는 적합업종은 사후적으로 대기업이 진입을 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야다 하면 영세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 속한 그런 직종이라고 한다면 그런 진입한 부분을 중소기업 쪽으로 이양하는 그것을 권고하는 수준이지. 권고하는 수준. 사전에 그것을 사전적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과거의 그 고유업종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작년에 이미 제조업 부분에 82개의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이러한 서비스 업종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지금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보면 이제 지원의 대상, 수혜의 대상이었지만 중소기업 스스로도 좀 고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뭐 가끔 들을 기회가 있다 보면 이제 그 내부의 기업 권위주의적인 기업 문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체계화된 경영 시스템 또 요즘 젊은 친구들 또 브랜드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 이름이라도 조금 현대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좀 유연하게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 적합업종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있지만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제도에 안주하고 온실 속에서만 커서는 이 경쟁력을 보유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구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책임자, 사장들 또 임원들의 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중소기업 쪽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써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직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중소기업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중소기업을 지금 외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졸업을 하면 다 대기업을 지향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소기업도 과거와는 달리 잘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고 또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자기 능력을 훨씬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대기업보다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중소기업에 또 좋은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을 해서 또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쭉 연결돼 온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이제 중소기업을 사실은 이제는 강하게 키워야 한국 경제가 이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기업 몇 개 일부만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개방의 파고라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 그렇게 헤쳐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뭐 독일처럼 아주 든든한 중소기업들이 바탕에서
받치고 있어야 경제가 튼튼할 텐데요. 네. 지금 우리 시스템은 이제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서들은 이제 중소기업청 단위로 되어 있고 아직은 이제 부처 단위가 아닌데 지금 중소기업의 육성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부 단위로 중소기업 부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일부는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 분명한 거는 그 정부의 지원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앞으로는 대기업보다는 강소기업, 중견기업을 예. 만드는데 육성하는데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을 리드하는 층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튼튼한 중견기업, 예. 또 강소기업 이렇게 허리 기업들이 많이 육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한 것은 이 지금의 중소기업 청 단위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중소기업 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지식경제부의 역할 변화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과 잘 비교를 해서 현명한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원칙적으로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기능은 좀 강화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지원이 없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안 키우고 자꾸 기업을 쪼개려는 이런 영향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견기업이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한 16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 상에 중소기업에서 더 성장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지원 제도에서 이제 완전히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중소기업 쪽으로 안주를 하기 위한 그런 편법을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견기업군이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간 계층을 만들어서 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 제도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중견기업이라는 그런 층을 새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 지금 뭐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도 또 활동을 하시고 중소기업 정책론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아까 우리 뭐 청년들의 이제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청년들 반응은 좀 어떤지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청년들한테 새로운 업종을 한번 창업을 해봐라, 아니면 중소기업에 한번 취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별로 호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이 창업에 대해서도 많은 의식을 갖고 있고요. 또 새로운 창의와 혁신을 기초로 한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또 지원하는 창업 지원 제도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창의와 혁신을 기초로 한 창업 기업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젊은이들의 그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금까지 주로 중소기업의 이제 지원 문제였는데 이제 창업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되게 그런 건 어느 곳에 가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네, 그 중소기업청 산하에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창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지원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각종 그 창업 지원 정책들을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쪽에 확인을 하시면은 많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창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금융 지원 기관에서도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원 같은 데도 이제 자영업 창업을 지원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얘기를 이제 쭉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미래상, 미래 비전을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OECD 가입한 이후에 상당한 양적인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산업 구조적으로나 또 불균형 성장의 그 트랩에 지금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일부 선진국과 같이 이 핵심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허리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이르는 그런 성장판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적인 그런 기업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좋은 또 글로벌한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미래상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업들을 안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서 대기업까지 성장한 기업이 사실 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뭐 웅진이라든가 금융 쪽에서 보면 이제 미래에셋, 그다음에 최근에 뭐 조금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펜텍. 사실 그 창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을 이룬 사례가 우리나라는 너무 적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좀 돼야 될까요? 사실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또 지원 수단들이 많지만 이 성장 단계별로 기업들이 당면하는 그러한 데스밸리, 소위 그 죽음의 계곡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딱 필요한 그 지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성장 단계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금 문제입니다. 정부의 그 금융에 융자를 통한 그런 지원보다는 앞으로는 그 민간 금융이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를 통한 그런 금융 조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나오셨는데 공직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30년 딱 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 하셨는데 지금 계속 중소기업 얘기만 해서 조금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술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사실은 뭐 요즘 뭐 인문학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다 경제랑 또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미술 얘기 좀 해주시죠. 미술은 제가 95년에서 98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술관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고, 오르쉐 뭐, 네네네. 그리고 미술 공부도 그때 좀 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가르침을 좀 받았고, 또 그때 또 저희 딸도 미술에 관심을 갖고 결국 미술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업무를 하다가 쉬는 그런 시간 또는 휴일에 가끔 이제 미술 전시회도 같이 가서 보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을 맡으셨으니까 재임 기간 동안에 또 이루고 싶으신 뭐 꿈이나 뭐 비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공생하는,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틀,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런 쪽에 중소기업 연구원으로서 할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중소기업 연구원이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진단해내고 또 필요한 조치와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서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풀뿌리로 단단하게 성장하는데 더 큰 몫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